자, 17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포항시 남구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지가 425평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451평이죠. 그리고 뭐 3억 9,600짜리가 1억 9,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은. 땅이 대지가 450평만 돼도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인데 제가 이게 의심스러운 것은 3억 9,600만 원이라면 거의 땅값이 한 80만 원 친 거거든요. 그런데 포항시 남구 대성면 송동리가 어디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 보면 옛날 시골 동네죠. 시골 동네인데 땅값이 80만 원씩이나 갈까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용도 지역을 봤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게끔 되면은 제가 보면 그 정도 중심가격이 옛날 땅이긴 하지만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추천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현장을 가서 땅값이 얼마가 가는지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4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추천해보고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땅 보십시오. 아, 이게 왜 가끔가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어, 내가. 자, 이거 갖고 설명하십니다. 603번지가 경매로 나온 거죠. 603번지에 건물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3-1번지로 돼 있고 603-2번지로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603번지에서 분할이 됐기 때문에 603-1, 603-2로 됐겠죠. 여기 보게끔 되면 집이 하나 어떤다? 이거는 옛날 집이고 이건 보면 이 옛날 집 추후에 집 진 거야. 집 진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땅을 잘라 팔았겠죠. 그러면 땅을 이렇게 잘라서 다 팔다 보면 여기에 있는 도로가 막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땅을 잘라서 팔고 요 땅은 600-2번지는 지분으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600-3번지 사람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강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강제 경매 집어넣었죠. 5억 9천만 원을 집어넣었죠. 그럼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이거를 다 보고 여기 앞에 있는 땅이 여기 603-2번지가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603-2번지) 보게끔 되면 안정희하고 안종찬이가 갖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현재 있는 땅 주인권만 경매를 집어넣지 말고
진입도로에 지분도 같이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진입도로는 내버려 두고 본 건물이 있는 것만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매를 당한 사람이 여기 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막을 수도 있고 우리는 낙찰 잘서 하려고 그러면은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데 5억 얼마를 받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르쳐줘. 이 사람 여기 땅 또 있어. 그러면 그 지분도 또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또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반드시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도로를 내가 낙찰을 받지 않아도 내 건물에 있는 진입도로를 막을 수 없으면 들어가는 거야. 입찰 들어가는 거야. 앞에 있는 진입도로가 없어도, 기분이 없어도 관계없다고 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면 어저께 도로에 대한 것 강의했죠. 왜 조금 씨 왜 안 왔어? 어? 어제 안 왔어? 언제 왔었어? 아, 어제 왔었지. 와서 뭐 도로를 내가 설명했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도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죠. 건축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로 건축 허가가 났으면 배수로도 사용승낙을 본다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대지, 이게 정식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허가 났죠. 그러면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는 도로 사용락도 받았다는 얘기고 배수로 사용락도 받았다고 본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강의했을 때에 자 건축법 4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도로라고 하는데 그 땅이 지목이나 주인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45조 2항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라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해가지고 제가 포항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들어가 봤더니 꽝이야 꽝. 조례 갖고 안 돼. 자, 도로 이렇게 만들었어. 17조 도로의 지정. 법 45조 1항 제2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군수 조정 경우 대행자의 확인인 통행로서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했는데 뭐냐면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포장이 되지 않았다면 포항에서는 조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때는 변호사를 사서 하되 조례는 하지 말고 건축법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옛날에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그대로 하는 걸 승계한다 하는 걸로 판결하는 것을 바라보면 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조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도로는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들어간다. 이걸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입찰에 못 들어가니까 이것도 뭐야? 내가 단독 응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분으로 돼 있고 나머지 물건자는 거기서 또 받아야 되나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뭐 질낼 때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처음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안 받으면 일단은 그것을 땅을 지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도 그 도로는 그대로 쓰게끔 승계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말하면 우리가 특수 경매를 하려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어떻다는 걸 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한 10여 년간을 책도 쓰고
상당히 이 도로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 도로 책을 한 5년 전에 쓰고, 이 코로나 나기 바로 전에 내가 개정판으로 새로 쓴 책이거든요. 그거 강의를 못했다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쓰고 한 2년 정도쯤 지났는데, 사실 현재는 보면 이 책 쓴 것보다도 나 지금 몇 배를 더 알아. 아, 내가 이 책 쓸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보면.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은 책이 안 나와 있는 것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특수 경매에서는 기본이 건축법상 도로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건축법상 도로가 뭔지를 몰라갖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파트만 투자할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 보면 이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신청을 하면은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는데 사실 어저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내면 난 어저께 못 듣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못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편집을 해갖고 밴드에 올려놔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언제든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 18번째 물건인데 전라북도 군산인데 이건 상가가 경물로 나왔어요. 상가가 3개가 있는데 길쭉한 건데 3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군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려면 군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가보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해서 확인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가가 길쭉한 것이 3개가 있는데 이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보면 강제 경매로. 그러니까 보면 강제 경매로 넣죠. 강제 경매로 1,500만 원이 넣는데 제가 이걸 왜 추천할까 말까 했냐면은 강제 경매로 1,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1,500만 원을 강제 경매로 신청했는데 토지 건물이 주인이 같아요. 같아서 토지 건물을 전부 다 압류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현존하는 건물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판사님이 그런 건물은 빼라 해서 땅만 경매로 나오겠거든요. 그렇지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이것도 같았고 자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상가다 보니까 무단으로 고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상권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월세가 제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취하가 돼요. 1,500이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상권이 죽어 있어갖고 세가 잘 안 나간다 할 때는 취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제 경매 금액이 1,500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땅이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3개예요, 3개. 3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는 비었더라고요.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이 무슨 수단이라고 하는 한복하는 집이 옆집으로 옮겼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나온다니까 기분 나빠갖고 옆집으로 옮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비어있고 경매가 나온다니까 또 새 들어올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고 여기 2개는 지금 그대로 그런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이 상권이 경매가 나온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상권이 살아가지고 월세를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경매가 아까 취하를 시킬 거고 상권이 죽어 있어가지고 세금 월세를 들어올 사람도 없다고 하면 취하 안 되고 아이 그냥 버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에 있는 분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서 이쪽이 얼마나 상권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9번째 물건입니다. 전북 남원의 건물 매각 지회입니다. 토지만 물건이 2번하고 3번 두 개죠. 두 개인데 보면 5,700만 원의 신건입니다. 이거 제가 신건에 들어가자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보면 누가 있죠? 문정숙으로 돼 있죠. 이런 집입니다. 집을 보면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짓다 말았어요. 짓다 말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어요. 준공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안 만들어가지고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OLE로 돼 있죠, 땅은. 아까는 뭘로 돼 있었죠? 문정숙으로 돼 있죠.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물건 3번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62평이죠. 이것도 5,400만 원이죠. 이 신건입니다. 여기도 건물 짓다 말은 거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이번에는 누구죠? 이승희죠. 건축물 이승희잖아요. 토지는 뭐야? 이승희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 같으죠. 근데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인데 이거는 법정상으로 있는 걸로 보고 아까 거는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까 거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항공사진인데 여기 두 필지가 여기 하나고 여기 두 개가 나온 건데 항공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보게끔 되면 항공사진에 지금 집이 없죠. 맨땅이죠. 그러니까 맨땅이라는 얘기는 새로 이번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항공사진 찍을 땐 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여기 앞에는 이제 약국도 들어와야 되고 학원도 들어와야 되고 뭐 병원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직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법정지상권이 없는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주인이 누구죠? 누가 주인? 죽는 사람이 주인듯이 이런 거는 그냥 먼저 보고 낙찰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두 개가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 아빠 2층 건물 그런 건 좀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고 나가 지어내나 이런 건물주인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건물 마저 해야 되고 스무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보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먼저 번에 6월 달에 제가 이것을 나왔을 때 가봤었습니다. 가보고 집도 좋고 동네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고 했더니 누군지 모르게 2억 3,800짜리를 감정가를 2억 1,200에 질렀죠. 2억 3,800이죠. 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집이. 그러면 감정가 2억 3,800짜리를 2억 1,000 주고 사서 이거를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아야지 돈이 나. 최소한도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가보다 이게 비싸게끔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거야. 이 감정 가격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괜찮다는 얘기지. 이 물건 자체로 감정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미납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한 번 더, 감정가보다 더 질렀어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질리지 말라고.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질러서 받아갖고 어떻게 팔겠냐는 거예요. 2억 4천 주고 질렀으면 3억에 팔아야 되는데 3억에 이거 샀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뭐냐면은 차세대 이렇게 단지를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예요. 보면 시내 가운데에 그 뒤에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시내 중심가야.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저기 뭐야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라 시내 가운데에 있는 단지고 소나무도 심어놨고 잔디도 잘 심어놓고 그 저기 뭐 자기 마당 옆에다가 원룸을 하나 지어놔가지고 거기 또 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좋아. 그럼 제가 아까 이렇게 상태가 더 좋은 거는 49%까지 떨어져서 60%에 낙찰을 받아서 70%에 팔고 나오자 그랬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1억 6,700까지 떨어졌으면 1억 7천 주고 사서 2억 정도 주고 팔고 나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질러서 받아서는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돈, 여기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질러서 줘. 내가 일로 이사 와야 되겠다. 대구에서 일로 이사 오려면 이렇게 질러서 사면 돼. 근데 돈을 벌려고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저기 뭐 원룸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양쪽에 도로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형태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집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내가 가서 보고 여기 차 세우고 여기 돌아보면서 보고, 야, 진짜 집 깨끗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한번 떨어지면은 이거 낙찰 받아서 일로 이사 와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집은 좋았어요. 집 자체는 좋아요. 마당도 있고 잔디도 심어있고 소나무도 심어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팔고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질러서 받아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두 번이나 미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가로 들어가면 단독공사로 하면은 돈이 조금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물한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시 서구 빌라인데 대지권 미등기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뭐 쉽게끔 되면 잡을게요. 번지수를 보십시다. 번지수가 보면은 마전동 마전지구 8블록 4-1로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땅을 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분할과 아직 번지수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정리돼서 지적공사로 가면 지적공사에서 무슨 동 몇 번째 몇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지권 믿은 게 아무 지금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번 떨어졌죠? 3차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그냥 현재 거래가 얼마쯤 되는가 보고 현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 수 있는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가격보다 조금 낮춰가지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딱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22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서울시 제기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이거 제가 먼저 번에 여기 6월 21일 날 추천할 때에 이거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수강생이 들어갔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2등이. 1등이 질른 겁니다. 어떻게 질렀어? 감정가가 7억 3천인데 6억 5천으로 질렀다 이거죠. 만약에 경우에 이 집이 상당히 좋은 집으로 돼서 아무 문제 없이 세를 주거나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질렀어도 내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이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한다? 쓸만한 집은 아닙니다. 오래돼가지고. 그 때문에 절대 그렇게 질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집에서 낙찰을 받아서 파는 가격이 6억 정도에 팔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6억 정도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2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6억 5천이면 뭐야? 1억 2천이나 더 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찰은 받지만은 팔아서 마진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르지 말으라고. 지르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지르면 다 낙찰을 받아요. 안 질러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고 제가 골라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질러도 낙찰을 못 받는 게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먼저 번에도 뵐 수 있지만 여기가 문제가 있는 땅인데 이 땅이. 무슨 문제냐?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핑크 해놨죠. 요 땅이에요. 지적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땅이 요만큼을 여기 뭐야?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지적조상 보면 도로 없죠. 맹지 아니에요. 맹지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강의를 안 드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지적법상 맹지고 건축법상은 도로가 있는 거예요. 지적법상 맹지인데 우리는 건물을 짓는데 지적법상 맹지는 아무 관계 없어. 건축법상 맹지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땅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이 이것이 보면은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요 끝으로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강의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건축법 45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할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아까 포항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서울이죠. 서울시 조례 한번 보자고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제27조 도로의 지정. 법 40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터널에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것과 한다. 이거 보면 다음 거 보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딱 지금 조그맣고 말한 우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사용선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도로 사용수납을 해주면 도로 사용수납을 언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건물 허물 때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을 허물고 나면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허물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허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허물고 그냥 쓰다고 하시는 분인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제이동이라는 곳은 여기가 무슨 동이죠? 경기도. 고대 앞이죠? 여기에 재개발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쪽 아니라 제일 유력한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놓고 집 수리를 조금 해서 월세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것 갖고 이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 3년 기다렸다가 재개발이 시작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많이 나오면은 한 2, 3억 뛰거든요. 그럼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바로 팔아야 되겠다 할 수 있죠. 바로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6억에 팔아야 된다고. 먼저 가격에. 그러면 먼저 가격에 6억에 팔겠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한테 6억에 팔아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맹지가 돼서 그렇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팔고 나오려면 변호사한테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대신해서 도로 사용수당을 받은 걸로 판결로 만들어 주면은 맹지입니다. 그러면은 야 판사님이 판결 받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지금 6억에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을까 봐서가 아니라 바로 파는데 맹지다고 깎으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판결문을 받아서 하면은 지금 파는 거고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어떻게 하다 집수리 좀 해서 월세를 주고 몇 년 기다렸다가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은 몇 억 얹혀가지고 팔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집이 비어있고 화장실이나 이렇게 같은 걸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해줘서 월세를 주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집 자체는 조금 낡았죠. 제가 조금 아까 이 도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일 우리 특수경매 중에서 돈이 되는 것이 언제 돈이 되냐면은 남의 땅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내 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매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 때문에 프랜카드로 해서 내 땅입니다. 뭐 하십시오 써놓는 땅 아니면 자동차로 입고 막아놓은 땅 제일 돈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낙찰받아서 지금처럼 이 건축법상 도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긁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그뭐 사장님도 옛날에 포항 거 하나 제가 골라줬거든요. 근데 현장 갔다 와서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낙찰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냐면 뭐 제 얘기는 뭐 도로 강의 들으랬는데 왜 안 들어?
돈을 100만 원 달라고 들어야 되는데 10만 원만 내라도 안 들어. 아까워갖고. 23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에 땅이 두 필지가 있고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릅니다.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내년 몇 월 달에가 선거죠? 3월 달에 선거를 나가시는 그 후보님께서 누가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나가님께서 충청도 가서 세종시 살린다 그래, 죽인다 그래. 그럼 여기가 다시 말하면 세종시에서 10km 이내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출퇴근 거리에 있으면은 기본이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가요, 지금. 근데 지금 400평이죠? 2억 8천까지 떨어졌죠? 100만 원이면 4억이죠? 거의 감정가가 맞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에서 120, 30만 원.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랬죠? 건축물 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누가 있죠? 거기다 또 다른 건축물 관장이 있죠? 다릅니다. 주인이. 땅 주인도 다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은 이 필지를 넘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낙찰 받으면 이렇게 갈라서 여기는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지를 자르는 것이 그냥 잘라달라고 하면 안 잘라주는데 옆에 필지로 합필하는 조건으로 잘라달라면 잘라줍니다. 그래서 잘라갖고 이쪽으로 합필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한 개 팔고 이쪽으로 한 개 팔아서 두 개로 나눠서 팔으면 딱 되는 겁니다. 스물네 번째 물건도 5분만 쉬었다 들어가서 5분만 쉬는데 자꾸 여기 나가서 10분씩 더 하지 말고